요즘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새 제도로 다음 대선을 치르자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권에서 나오던 이런 목소리가 호남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 정치권에서 있었던 개헌 관련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석대선 기자, 먼저 요즘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띄우기가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그 87년 체제 이후에 등장한 대통령이 8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했고 그다음에 4명이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인물보단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간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거겠죠. 무엇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그에 맞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이 국민 분열을 야기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의 목소리고 여야 대권 잠룡들도 이 개헌을 의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지난 11일 광주에서 제7공화국 시국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야권,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맡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한때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을 이끌 차기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에 나섰는데요. 정치 무대 복귀 과제로 개헌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 전 총리는 먼저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한 요인으로 정부 파탄, 거대 야당의 폭주,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의 충돌, 사법부 불신, 국민 분열 등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걸 예정된 비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전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지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이 불행을 겪을 가능성은 전임자들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국민이 분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국민과 정치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 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 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 전 총리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도화하는 과정을 두고 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이 전 총리는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제 국회 입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이 전 총리의 말처럼 그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순 입법만으로는 이게 나중에 합헌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 검토 보고서를 봐도 국민소환제는 헌법에 규정한 대의제, 특히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면 충돌할 수 있고 우회적인 신임 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이번에 꺼낸 국민소환제는 단순히 극성 지지층을 통해서 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이 정치권의 비판이고요. 특히 이 대표가 지금 이 개헌에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헌법을 손봐야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낸 것은 이 자체가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작심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법 권력을 악용한 방탄은 전례 없이 다양하고 집요하게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우려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번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극단 정치는 극단적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나 요즘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체제의 늪에 빠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 청사진을 밝혔죠. 지금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보수 진영인데요. 이날 토론회에도 여권 인사가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인구 비례의 의석수가 비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입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절하게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 입법 권한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제가 이 비수도권에 광역단체장 맡아 살림 살아보니까요.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도 계신데 와 이거 정말 힘듭니다. 왜냐 비수도권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재정적 여건도 열악하고 주어진 환경도 열악하고 권한도 너무 축소돼 있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 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도 이날 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초강력 경제권으로 나누고 지역별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를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바로 이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더 좋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면 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총리나 오세훈 시장 모두 유력 대선 주자인데 사실상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먼저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좀 물어봤는데 뭐 이 전 총리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뭐 부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개헌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돌파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론화를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시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또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